관련돼서 대기업들을 노동조합이 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에는 심지어 노동자들이 51% 이상의 지분을 가진 회사에만 투자하는 그런 펀드도 있습니다. 이제 아메리칸 캐피탈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펀드인데 그 펀드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수석 부사장이 이제 한번 왔었어요, 저희 한국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노동자들이 기업 지배권, 소유권에 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간다. 보통 주식시장에서. 왜냐하면 그 경영이 굉장히 투명해지고, 그 다음에 새 나가는 돈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힘들수록 노동자들이 이제 힘들수록 노동 생산이 높아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주식 가치 한 주당 그 주식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고 따라서 자기들은 그걸 가지고 재미를 많이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책임 기업에만 투자하는 펀드가 있습니다. 지금 미래에셋인가 그 펀드가 투자 수익률이 높습니다. 생각보다 다른 펀드보다 투자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재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재벌 그 가문으로 빠져나가는 이런저러한 것 때문에 빠져나가는 돈들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 빠져나가고 뒤로 빠져나가는 돈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승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세, 3세로 그걸 위해서 비자금을 축적하거나 감춰두거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결국은 그 기업에서 생산한 것 중에 일부를 빼돌리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빠져나가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경영이 훨씬 투명해지고 굉장히 이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그런 회사의 경우 주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증권시장에서 그런 펀드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이제 기업을 인수하겠다 아니면 지분의 일부를 참여해서 경영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은 돈이 굉장히 많이 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펀드를 이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아마 우리나라에도 그런 펀드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제 대기업의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이 이제 그것을 이제 하는 그 기업을 이제 노동자 기업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방식이고 이제 그런 시도죠.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99년도에 노동조합,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 비슷하게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과연 한국의 대기업 노동자들이나 노동조합 운동이 과연 이 협동조합 문화를 이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이제 그 기업을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과연 노동자 기업으로 얼마나 잘 운영할 수 있을지는 전혀 검증된 바가 없고 그 다음에 아마도 상당히 오랜 시간 시행착오가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이제 1997년도에 그 IMF 이후에 그 흑자부도들이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흑자부도나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흑자부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회사 자체는 흑자인데 부도가 난 거죠. 그러니까 사장이나 뭐 이런 경영진들이 이제 다른 이상한 짓을 하다가 이제 망해버린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10년, 20년 이렇게 일한 노동자들이 그 회사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걸 가장 잘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된다라는 판단이 들면 이 사람들이 사장은 이제 도망가거나 이제 구속되거나 이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일반적으로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되게 어떤 거의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유형입니다. 부도가 나면 사장이 도망갑니다. 아니면 구속되거나. 그러면은 채권자들이 이제 밀려 들어오는데 그걸 막고 일단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이제 협상을 하는데 노동자들이
그 경우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노동조합이 거의 없었는데 당시는. 그러면은 그 사람들하고 협상을 해서 이제 인수를 받는데 자산 전체를 인수받는 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하고 영업권이나 이런 걸 인수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산 인수가 필요하면 이제 나머지를 자산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수를 딱 하면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청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원청 회사, 원계약 회사가 그걸 유지해주면은 유지되는 거고, 그 회사 자체가. 그 다음에 좀 이상하다 그래서 바꿔버리면 이제 망해버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데, 그냥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망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근데 보통 택시회사나 버스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좀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 고객들을 상대로 하는, 이제 직접 상대로 하는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대부분의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들은 버스회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이제 달구벌 버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2006년도에 회사 사장이 이제 부도가 나서 구속되고, 그걸 이제 노동자들이 인수를 했죠. 인수를 해서 지금도 이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당시 한 40억 정도 부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한 20억 정도 갚고 뭐 이렇게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에 가면 달구벌 버스를 한번 찾아서 타보시면 되는데, 그게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 중소기업들의 경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중소기업을 노동자들이 인수해서 이게 참 오래 생존하기가 자기들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힘든데, 이렇게 뭐 택시회사는 굉장히 오래전에 무슨 마산의 광동 택시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회사나 무슨 버스회사나 이런 정도는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정도인데, 문제는 대기업들의 경우는 자본 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인수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인수한 이후에도. 근데 중소기업들은 이 자본 조달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마찬가지로 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도 협동조합 문화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막 싸우다가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협동조합 룰을 적용해서 이걸 한다고 해도 그게 체화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늘 거기서 갈등들이 많이 벌어지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뭐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대기업,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회사들의 노동자들이 그것을 이제 인수해서 뭐 이렇게 노동자 기업으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뭐 현재는 뭐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상당히 가능한 일이에요. 특히 대기업들의 경우 훨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이제 자본시장을 통해서 그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높아졌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업종별로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하청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뭐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마찬가지 둘 다 공통적인 문제는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이나 한국의 노동자 문화 안에 협동조합 문화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전통이 너무 약해서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발생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저도 얼마 전에 발표를 하나 했는데요. 노동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연대라는 주제를 이렇게 많이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운동이 어떻게 협동조합 방식으로 고용유지와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문제들을 좀 해결할 건가, 그리고 다른 경제 방식들을 실험해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은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동운동에서도 지금 이제 경영참가, 특히 소유 참여를 통한 경영참가 전략들을 쓰고 있습니다. 단체 협상을 통해서 노조가 원하는 것들을 달성하려고 하기보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소유 참여를 통해서 정당하게 경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좀 고려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증권 노동조합이 현대증권의 2대 주주인가 3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통해서 경영 참여를 통해서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선생님 그 발제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마 이따 토론할 때 김수 선생님이 그거를 먼저 좀 답을 해주시면서 토론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부도난 기업을 노동자가 인수해서 다시 소생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라는 것이 검증된 기업일 수도 있는데, 물론 기업주의 탐욕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을 거겠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 건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인센티브라고 하는 건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고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그 기업이 망한 이유를 극복해낼 수 있는 방안으로 거기서 모색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지금 주로 흑자구도만 네. 전환시켰거든요. 네. 어쨌든 그 얘기들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발제는 그 권순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주로 이제 워커스 컬렉티브 사례입니다. 여기 이제 고양 민회생협 선생님들이 오셨어요. 그 고양 민회생협의 사명이 여성이 주체가 되어 협동조합 지역사회를 만든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그 활동 중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생산하는 소비자로서의 조합원들의 역량을 강화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생협이 그냥 물품을 기다렸다가 사먹는 소비자라고 이제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단순히 소비자로서 물건을 받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에 참여하는 소비자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워커스 컬렉티브라는 활동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권순실 선생님 모시고 들어가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